6월 3일 JBC 뉴스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애청자분들에게 12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 30분 더 지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어제부로 이제 JBC 뉴스가 새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이 라이브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JBC 뉴스가 이 뻑이 납니다. 에러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JBC 다로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라이브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61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좀 산뜻하죠? 왜 김종인에게 우리 공화당이 감사패를 줘야 되냐고요? 그거 왜 줘야 되겠습니까? 김종인이만큼 지금 우리 공화당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자가 없습니다. 김종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수를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보수 우파를 지금 파괴시키는 이 노망든 영감으로 사실 이 더블당 자체가 언제 보수 정당이었습니까? 더블당은 2016년 12월 9일 새누리당 시절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단행함으로써요. 그때부터 사실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무늬만 이제 보수 정당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김종인이가 지난 총선 이후 들어오면서 이 완전히 미통당을 지금 이 좌파 이중대 정당, 보수도 아닌 진보도 아닌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정당으로 완전 탈바꿈 시키는데요. 말 그대로 홍준표 말 그대로 지금 미통당은 좌파 이중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나름대로 그 시국에 대해서 콕 집어내는 거는요. 아주 홍준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 앞두고요. 조원진 대표가 즉 김종인에게 대한민국 보수를 파괴시킴으로써 이 보수의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켜준 김종인이에게 해초리 상품으로 해초리 열대 그리고 또 상품으로요 노망들지 않게끔 하는 그 약 해춘약도 좀 주고 또 상품으로 저 양반 뭘 주면 되겠습니까? 저 양반 뒤에 주의 숟가락 하나 주면 될 거고 그래서 이 저자에게 우리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도 저자를 만나면 고맙다 종이나 해야 됩니다. 고맙다 종이라. 종인 김종인이가 지금 날뛰고 철뛰고 모르는데 그 날뛰고 철뛰고 모르는데 판을 깔아준 자가 누굽니까? 판을 깔아준 자가 바로 교활 한교활입니다. 교활 한교활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사라졌습니다. 성경책 들고 옆구리 차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김종인이가 정말 우리 공화당에게는 아주 천군만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김종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수 원로들 또 보수층 인사들이 우리 공화당이 빨리 탈바꿈해야 된다는데요. 예끼 이 사람들아. 탈바꿈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주디 닥치고 있다가 말이야. 지금 와서 또 뭐라고 시부립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분위기는요. 위기입니다. 보수파의 위기.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저 김종인의 어떤 싹한 이 노망, 이 노욕의 어떤 그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화당에 걷잡을 수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JBC 뉴스, JBC 다 여러분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어제부로 이제 제재가 해제돼 가지고 좋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갑게 제2탄 우리 공화당 김종인에게 감사패 주라 해가지고 방송 딱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랑이 버렸어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해가지고 저도 짜증이 나네요.
뭐 성질 같아서는 그냥 만하고 싶은데요. 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JBC 뉴스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JBC 타로 방송 들여가지고 혼선을 일으킨 점. 혼선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진 거는요. 뭐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그 영상 좀 이렇게 틀어줬다고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 당해가지고 그냥 그로부터 그냥 날아가는데요. 저는 빌지 않았습니다. 왜냐? 뭐 조원진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영상 틀어준 게 뭐 큰 죄입니까 제가요. 거기 가서 뭐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뭐 당당하게 기다렸고 뭐 당당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풀렸는데 또 말썽을 부립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깝깝합니다. 시간만 나면 좀 더 다양하게 그 원인을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뭐 진땀 납니다. 진땀 나요. 그냥 뭐 혼자서 걸적을 나요. 혼자서 방송할라요. 혼자서 이거 뭐 나라 이거 뭐 잡으러 갈라요. 혼자 또 뭐 이 조 대표 또 만나러 갈라요. 혼자 또 지방 내려가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날라요. 혼자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아유, 어제도 보니까 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면 새벽 2시에 들어왔더구만 제가요.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했는데 어쨌거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찹찹하네요. 자, 김종인이가 이제 진취적 정당하고 있습니다. 진취적 정당. 80노고가 진취적 정당 진취라 말. 참 골 때립니다. 그래서 보수와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김종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수우파 자유를 언급하지 않으면 미통당은 어디로 갈 겁니까? 뭘 합니까? 저기 그 유승민이는 꿈도 야무집니다. 보수 우파의 단일 대통령 되겠다 그러는데요. 보수 우파를 쓰지 말아 해놓고 단일 대통령 된다 그러고 이자는 지금 보수 우파란 말 언급하지 마라 그러고 있고 진취적 정당으로 가겠다 그러고요. 진짜 이거 정말 우리가 보면요 사람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이요. 저는 지금 태극기 우파 쪽에서 예전에 이제 뭐 마이크를 들고 앞장섰던 양반들 보면요. 저자가 과거에 뭘 했지라는 그냥 단순히 그때는 뭐 탄핵 무효만 외치고 하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뭐 했는지 과거에 뭐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쾌적 자체는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이 발자취입니다. 이 사람이 삐딱삐딱하게 갔는지 올바르게 갔는지 뭘 몰라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 사람이 정확하게 과거에 뭘 했는지 알아야만 정체성이죠. 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였는지, 이 사람이 뭐 교수였는지, 이 사람이 박사였는지, 이 사람이 뭐 기업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뭐 정보기관의 뭐 어떤 공무원이었는지, 공직자였는지 뭘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그냥 몰려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트릭에 넘어가고 그런 자들이 마치 보수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저는 뒤에서 보면 같잖아요. 저런 것들 보면요. 아이고 저것들 무슨 저것들 뭐하지 저거? 항상 그런 정체성 문제들.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정확하게 과거에 자기가 뭘 했던 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이 김종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종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김종인이가 뭐 여권 갔다가 야당 왔다가 여권 갔다가 야당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뭐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또 노태우 정권 시절에 또 경제수석을 역임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 했던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게 면죄부가 될 수 없거든요. 저런 자들에 대한 이 핵심적 정체성은 이 시대 정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가치인데요. 저자는 이 보수를 버린다는 이 자체로서 지금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보수를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의 정체성을 버리는 건데 물론 저자는 거기에 대한 단서로 이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쓰고 또 자유의 기본적인 원칙이 가지고 있다라지만요.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거든요. 보수 자체를 파괴시키면서 자유를 지키고 하겠다. 우파적 정치에 대한 것들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버리겠다.
자유라는 것은요, 이 민중민주의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어떤 그 혁것은요,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퍼플리스트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죽하면 이 자당에 있어서도 저자의 정체성이 뭐냐, 저자의 어떤 핵심 이 지향점이 뭐냐라는, 가치가 뭐냐라는 비난에 놓지 않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자가 오죽했으면 저자를 향해 가지고 이 좌파 이 문재인 정권 이중대라고 부르겠습니까? 한국 보수의 가치 지향점, 이 가수의 기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요, 이것이 어떤 보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치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체를 말하자면 그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그냥 버리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노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버린다 했을 때 김종인이나 내세우는 것은 진취적인 정당입니다. 진취 어디 뭐 징기스칸 후예입니까? 제가요. 진취적 정당을 지향하겠다. 그거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진취적 정당의 어떤 지향점이고, 그럼 당신이 보수 우파를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거력이 뭔지라는 것들이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보수의 가치 나발이고 떠드는 거 말이 많은데,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 김종인이가 그걸 버렸을 때 뭘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 자민당이 이 보수의 어떤 대변을 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좌파 정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데, 정당에서는 그렇게 좌우에 대한 정당적 개념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잠시 이제 일본의 이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흔들렸을 때, 그때 나카소네가 굉장히 친한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이제 과연 그 일본의 보수 정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가지고 불력과 유행을 강조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때에 따라 가지고 발전과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 불력의 이 핵심 보수의 가치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전통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보수 정당들이거든요. 근데 나카소네가 말하는 보수라는 단어는 결국은 옹고지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에너지량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안에 내포된 개혁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혁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늘 이 보수 위정자들 정권을 잡으면 보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김종인이라는 자는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보수의 본질을 버리겠다는 거죠. 본질을 버리겠다는 것은 자기 애미와 애비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본질이 있어야,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은 두 개 나눠준대요. 그럼 김종인이라는 자는 포퓰리즘을 통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치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주의를 급진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으로 파악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이 김종인의 사고 방식들, 저는 이게서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본받을 때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따블당이 이 보수의 가치라든지 이것을 일본의 어떤 자민당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이루어왔는지 이런 것들, 결국 이 보수의 가치 강조했던 것들은 나카소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18세기 영국 보수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커를 예를 들었습니다. 에드먼드 버커가 말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 하지만 보수라는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들, 본질을 버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것들. 근데 김종인이라는 자는 바로 포퓰리스트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를 망친 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반 대중, 이 포퓰리스트가 뭐냐? 일반 대중의 인기 영합하여 이를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자는요, 일반 대중에 영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같은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당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 속도 들어가는 건 좋지만 정치 문외한 것들 우리 개돼지 국민들을 일깨워주고 그 개돼지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개돼지 국민들이 밥을 요구한다면 밥을 주고 개돼지 국민들이 돈을 요구하면 돈을 요구하고 돈을 던져주고 개돼지 국민들이 거기에서 옷을 달라 집을 달라면 집까지 줄 수 있는 저런 식 인기 영합주의 정책적을 펼치는 게 바로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저거는요. 이 문재인보다 보다 더 사회주의자고 문재인 정권보다도 보다 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가 얘기했던 저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들 좌파 이중대 정당 될 것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자체의 학사 논문이 바로 뭐냐면 분배와 재분배입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때도 이 성장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무관심했고 어쨌든 간에 뭔가 평생 동안 이 세금을 통해 가지고 나라 돈을 국민들에게 줄 궁리만 했고 퍼주기 궁리만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의 대가리 속에서 저자가 어떤 경제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이 없이 개인적인 하나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가지고 돈을 퍼주는 그러니까 사탕만 주입시키는 사탕물만 주입시키는 이 문재인 정권과 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일란성 상둥이를 지금 이 미통당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한 매체에서 김종인에 대한 퍼블리스트를 제가 그 어떤 지금 칼럼을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인은 제가 소위 그 김병로 그 대법원장하고 또 뭐 김정엽이 또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족하고 집안이 좋지 않습니까? 집안이 좋은데 이 김종인이가 당시에 저기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왜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나이에 김종인이가 한국 외대 독일어 학과를 갔습니다. 한국 외대 독어학과를 갔습니다. 한국 외대 독어학과는요. 그때 당시 뭐 김종인 때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줄 서면 갈 수 있는 지금이야 힘들겠지만요. 당시에는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이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막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했는데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요. 그래서 당시 김종인의 지도 교수가 소련 경제 전문가였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 개발도상국 관련 뭐 재분배와 재분배 관련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 자체 엉터리 공부 자체가 결국은 구석이 좋으니까 와가지고 국내에 와가지고 뭐 서강대학교 가가지고 그 교수하고 뭐 교수팔이 하면서 거기서 다니면서 폼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뭐 김종인이가 자기가 뭐 돈을 벌어봤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집안 자체의 김병로의 아들로서 또 저기 김정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임했던 이런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상을 보면서 이 경제학에 관련해 가지고 이 경제학자들은 김종인의 경제는요, 그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진짜 말 그대로 엉터리인데 집안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선성장구했다. 그게 전두환 정권 과정에서는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위원을 맡았고 또 이제 그러게 두 차례나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이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 자기가 이 정치권 집안을 이용해가지고 또 민정당 또 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이 경제수석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실기는 또 전국구 의원을 지내면서 경제 분야의 정치기획가로 이제 경험을 샀다고 시부리는데요. 개뽕입니다. 뽕이에요. 뽕. 또 뭐 94년도에 민자당 전국구 의원 당시에 이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홍준표가 저 김종인이 이제 슈갑 치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총선에 있어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붙고 또 2016년도에서 문재인 쪽으로 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자가 자기의 어떤 생명력을 가시하는 건데 이 저자가 지금 87년도 헌법에 넣었다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서는요. 서양에서는 경제민주라면 결국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자 주관, 노동자의 어떤 하나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제민주화고 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지금 유승민이라든지 또 뭐 이 김무수희 같은 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지금 이 제가 그 김종인 저자를 보니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해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줬니 없니? 뭐 그때도 말하다시피 그 책에서는 뭐 그냥 보통 이제 이 제목에서는 박근혜라 하지만요.
이 밑에 문장 본문에서도 박근혜 하다 이 양반이 그 기본적으로 대가리가 없으니까 박근혜가 저거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예요. 아주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저거 완전히 저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원래부터 김종인 같은 저런 자들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는데 어쨌거나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안해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경제 수석을 지나면서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재정학자로서 성장에 관련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성장을 기존으로 기토를 따라야만 국민에 대한 경제적 실익이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에도 관심이 없고 또 뭐 수출 관련 어떤 수입 관련한 여러 가지 세입 지출 관련해가지고도 김종인이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에 있어서 이 김종인이가 내서 어떤 거냐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퍼퓰리스트를 했었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고 퍼퓰리스트를 했는데 누가 더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게 국민들에게 설탕물을 주입할 때 설탕물에 대한 A와 설탕물에 관련된 잘못된 것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 준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종인이라는 자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있는 앞에서 당신이 무상법식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모하게 당신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해버렸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야단치겠는데요. 저 완전히 김종인이 저거는 저 자체에 이제는 늙은 마지막 저 노역에 관련된 저자의 정체성이 바로 저는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드러냈다고 저는 그렇게 감안합니다. 김종인이가 적었던 책들 뭐 제가 지난주 가가지고 이제 김종인 적었던 책이 어떤 게 자기가 시부렸냐 책을 보면요 그 책을 보면 저자의 사상과 철학이 묻어나야 되는데 사상과 철학이 묻어나지 않고 자기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대단한 놈이다 에라 이 자스가 대단한 놈이거든 이 자식 저거 그냥 이런 식의 글을 보고 이런 식의 글을 적고 앉아가지고 저 나이가 되면요 사람은 저 나이가 되면요 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할 때 배고픈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본인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묻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적은 책을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어떻게 국가 경제 발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가가 이제까지 벌었던 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나눠주는가에 대한 그 소위 그 실험을 한 겁니다. 지난 총선에 있어서 이 지난 총선에 있어서 뭐 잘하더구만요. 문재인 정권이 50만 원 준다니까 지금 70만 원 준다고 하고 또 뭐 70만 원 준다니까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 150만 원 준다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중간 없이 무조건 표를 한 표 더 끌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쇼 뻥뻥 이 문재인보다 더한 쇼 뻥을 치킨 이 김종인이와 한교안이 이놈의 새끼 이거 그냥 그래서 이 대중의 정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책적 현실성을 따르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정치 형태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 포퓰리즘 자체의 포퓰리스트 이 자체를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스트의 정책 자체는 명확하게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중을 의식할 때고 있고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자체를 무조건 대중을 의식해가지고 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 포퓰리즘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낸 밀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밀러라는 교수의 책에 따르면요, 이 밀러 교수라는 것은 이것은 이 포퓰리스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엘리트주의 그리고 반다원주의 또 편가르기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는 기득권 어떤 엘리트를 부패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봅니다. 지금 김종인이라는 자는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보수우파의 정치를 가져왔던 자들을 무조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을 끄어야 되니 어떠니, 뭐 예를 들어 또 이명박까지도 버려야 되니 어떠니.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바로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정치입니다. 지금 김종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왜 이 미통당에서 다른 목소리 내지 마라. 이것은 문재인보다 더한 독재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이가 지금 조국에 관련해가지고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해가지고 금태섭을 징계를 내려가지고 지금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은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반기를 들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는 이 자체에 대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반다원주의적인 태도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찾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답니다. 대중인기 영합주의 전형적인. 그래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은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추종하는 세력은요 바로 진정한 국민이랍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이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잡으면 잘 될 것인데 또 이 지난 정권 실정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정당에 집권하더라도 자신이 이 희생을 당했고 또 자신만이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주 포장하는 점입니다. 김종인이 자 보십시오. 전두환 정권 때 재정분과위원회 들어갔다가 노태우 시절에 또 그 전국구 배지를 달고 계속해서 이 민정수석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구 계속 달면서 변신을 거듭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접근해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것들을 또 싹 부각시켜 놓고 거기서 또 했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싹 돌아서고요. 이런 자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이 다수 세력이 이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늘 학대받는 식에 대한 어떤 자기는 어떤 정의로운 소수, 정의로운 학자, 정의로운 하나의 양심 세력으로 부각시킵니다. 저 양심 세력이 동아은행에서 돈 처먹고 기어 들어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정책들이 내놓은 청산세의 정책이 뭐냐면 바로 반민주고 반서민 정책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반자유주의적이고 이 반자본시장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예를 들어 이 베네수엘라가 어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요, 미제국주의 책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차베스는 미제국주의 책동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퓰리스트가 적으로 삼는 대상이 항상 적으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미통당이 지금 적으로 삼는 대상은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김종인이 자치수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몹쓸 인간, 몹쓸 대통령, 태어나지 대통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스트의 김종인은요, 국민에게 다가가는 연출을 적입니다. 연출가입니다. 저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이가 어떤 추진하는 이 정책적인 본다 그러면 차베스의 포퓰리즘에 대한 전형적인 이 가정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앞다투어 구축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문재인 좌파보다 더욱더 진취적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핵심적입니다. 우리가 권력에 사유하는 장기 집권을 위한 대대적인 권력 구조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맞춰가지고 국가를 재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 의사를 법제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장기 영구 집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퓰리스트들의 어떤 그 설탕물,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막고 저자를 끌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에서는 공공연하게 부정부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국민의 이름으로 양심 짓기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저지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어도 자기들은 예를 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이름으로 돈을 모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적인 그 포퓰리즘의 이 전형적인 것들은요, 내로남불입니다. 잘한 것은 또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너 탓이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반진영 가르기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포퓰리즘, 지금 김종인의 포퓰리스트,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자유우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고 적입니다. 그래서 저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달콤한 말과 기만으로 또 다른 국민들이 이제 이 나라를 바탕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냐면 김종인이가 저렇게 가면 갈수록 결국 뭡니까? 우리 공화당만 유리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만 좋은 거예요. 김종인에 대해서 지금 이 그런 형성 모습을 보고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완전히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공화당이 보다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고 나가 막 미통당 찍은 거 막 후회돼 죽겠습니다. 막 김종인이 패주고 싶습니다. 이러지만요. 그런 자들한테는요, 결국 그런 자들의 여론이 뭡니까? 그런 자들의 여론은 결국 우리 공화당으로 돌아오는 것들이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혁명을 부르짖는 세력들한테는 결국은 이 자체의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준엄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리 김종인이가 이야기했던 포퓰리스트에 대한 국책적인 정책과 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국민에게 어떤 퍼주는 정책들을 펼치는데 동참하고 진취적 야당도 좋고 진취적 좋지만요. 대한민국 이 병신아,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네 할아버지, 네 뭐지, 네 끝도 없는 너는 아주 천하의 개새끼가 된다. 개새끼가요. 너희 개새끼 된다 해가지고 또 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 개새끼는 뭐냐면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우려와 염려가 있다는 것을 니한테 지적하는 거다고, 이 양반아. 지금 뭡니까? 21대 국회에 사올 국회가 있습니까? 사올 수 있는 국회는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사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좌파들은 지금 정의, 인권, 평등, 여성, 환경 등을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지만요. 이 자신들이 이념을 쓰려고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퍼주기 정책들을 가고 있는데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국민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1대 국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대 국회에서 애초에 사올 수 없는 자들도 모였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와 왜 인칭이냐. 소위 포퓰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 포퓰리스트는요, 소위 말하자면 연방제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개헌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이름들, 우리가 국민 이름에 발의한다, 개헌도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서 무조건 가겠다는 것들. 이 국민은, 이 돼지 국민들은요, 설탕물만 주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삭삭삭 하면 국민들은 그냥 그 병신 만드는 거, 선동주의에 의해가지고 국민들은 쪼다 만드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쪼다와 이 개돼지 국민들을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이들을 국가 이 어떤 지도자라 그러면요,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일깨워줘야 되는데도 조원진 대표처럼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정치인은 외면하고 저렇게 나라를 파괴시키고 나라에 설탕물을 주입시키면서 전 국민을 포퓰리즘의 노예로 만드는 자는 저렇게 살아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 아직도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아직도 더 바닥쳐야 되고 아직도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제가 보면 103명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미통당이 이제 미래한국도 합쳐가지고 다 있는데요. 좌파 독재 정권에 피 터지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일방 독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들이 지금 이 귀중한 표를요, 저 김종인이라는 자들은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어떤 칼럼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미통당 이럴 줄 몰랐다. 미통당 정신 차려야 된다. 김종인이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든다 했는데, 야, 이 양반들아, 양반들 웃기는 자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들이 당신들 다 미통당을 다 지지한다는 거 아니냐고. 대한민국 유튜브들 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미통당 찍어야 돼, 한교안 찍어야 되고, 와, 몰려갔잖아요. JBC만 그냥, 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줄기차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이 됐습니까? 안 들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붕 떴습니다.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이거 완전히 미통당을 지지했다가는 새로운 또 이게 될 것이고, 또 사쿠라 소리 들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건 뭔가 이게 또 어떤 벌이도 안 될 것이고, 파리도 안 될 것이고, 이제. 그러다 새로운 파리를 만드는 게 바로 굳이 말하자면 선거 관련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에 대한 것들은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몰려가지고 이용하는 가치들, 그 이용하는 것도 한번 제대로 해보든지요. 어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 관련해가지고 고독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이 강가에 설계하는 그런 가정의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어떤 또 이런 또 반기를 드는 자들은요, 조원진이가 지금 낚시 한가게 낚시할 때냐고. 이 병신 새끼야. 임마.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새끼야. 병신 꼴값대로 자빠지는 글도 올리고요. 부정투표에 나서가 싸워야 된다 하고 자빠지고 앉아. 조 대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전투표제라든지 투표 개표기 관련해가지고 그토록 피를 토하는 얘기를 할 때는 들었던 안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개지랄 들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한가롭게 낚시할 때냐고. 이 병신아, 네 눈에는 한가롭게 낚시할 때 보이냐? 개새끼, 개똥밖에, 이 잡개밖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 새끼들 눈에는 그런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자들, 이런 쓰레기들, 저는 이 부정선거에 관련해가지고 부정 안 합니다. 분명히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 좋은데요. 이 쓰레기들, 이걸 통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제가 눈에 띕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보수의 가치와 이 국가의 가치, 또 정체성, 역사, 체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안달로 해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결집시켜가지고 가는 것은요, 이건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이벤트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대항할 때는요, 이벤트로 끝납니다. 이벤트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과 동떨어진, 어찌 보면 미통당에서 이게 대한 반배 의견을 놓은 게 뭐냐면, 이것도 퍼퓰리즘 일강이죠. 국민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것들. 국민에 반하는 행위, 저는 이 자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해서 저한테도 지금 많은 이 부정 이 투표 관련해가지고 문자 오는데요. 저한테 그 구체적인 근거를 주세요. 구체적인 근거를 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안 한다고, 우리 공화당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참여하고 거기에 다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고 일어나면 바로 밝혀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미통당의 논리 아닙니까? 미통당의 논리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사람들이 착하고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고 순진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학살이 끄지는 겁니까? 양반들아, 조만간 우리 공화당 기저귀 펴가지고 김종인에게 감사장 수행할 때 봐라고. 저는 저자한테 감사장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이라도 줘야 됩니다. 아니면 JBC 뉴스가 만들어가지고 김종인이 감사장 해가지고요, 저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우파를 파괴시키고 또 보수를 없애려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 부족으로서 우리 공화당과 차별을 시켜주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 공화당으로 집중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에는 당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당원들도 늘어나고 있고 당비도 늘어나고 있다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결국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한테 속았다 하는 것들, 저거한테. 미통당을 찍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찍어달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우리가 뭉칠했지 않느냐. 그 말에 우리가 속아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실망했다.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끌어내야 된다.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당 의원들이 4년 동안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 감시해야 되고, 또 21대 국회에서 또 22대 국회에서는 저자들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순진한 이야기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유권자들이 이제부터 국회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가 뒤늦게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미 조원진 대표는 그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선각자의 말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와 멸시와 갈시를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가래니까 시동을 건다. 실컷 걸어보세요. 시동 걸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통당을 그런 어떤 지지하는 세력과 저 김종인과 또 저 김무성이니까 유승민 이런 자들은 한통성입니다. 한통성 아니다고요? 한통성 아닌데 당신도 그렇게 탄핵무효를 외치고 그렇게 사탄파라고 외쳤던 자들 왜 지지합니까? 이거 저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즉 견제하냐고 이 양반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우리 공화당한테 미안하다. 아니면 무릎 꿇어가지고 내 무지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나도 모르게 소위 말하자면 이 사탄파, 소위 기회이장 기회주의자의 공범이 됐다라고 해서 사죄가 문제돼야 된다고, 이 양반아. 사죄 문제하기 전에 무조건 어쩔 수 없어. 니에 사람 때려패고 넘어가면 패스하면 그만입니까? 잘못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을 우리 공화당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왜? 대한민국의 도레미 우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파와 진정한 완전히 이제는 속이 다 드러낸 자들, 이런 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리셋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숨은 위장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되고 그 발전의 키를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더 우리 공화당은 이 두 발짝 뛰기 위해서 한 발짝 움츠리고 있을 시간, 그리고 조원 대표도 전국을 다니면서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정치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요, 저는 미국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도 가서 또 일본에도 가가지고 또 조 대표가 얘기했던 홍콩, 대만, 일본, 미국 이 관련돼가지고 방공 벨트를 형성시키고 그 방공 벨트를 형성시킨 상태에서 이 자유주의의 어떤 그 가치와 신념을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 공화당의 그 모먼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미국에 뭐 흑인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한 6시부터 ABC 뉴스 또 미국에서 또 CNN 등 해가지고 이제 그 라이브를 봤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봤는데 정말 하나 느낀 게 뭐냐,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흑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 평화주의자들 많습니다. 흑인들 그 꼴 보십시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약탈을 합니다. 파괴를 시키고 상점에 들어가 때려 부수고. 그거와 평화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자들은요, 폭도입니다. 폭도. 패 죽여버려야 돼요. 제가 보면 한국의 자빠 쓰레기와 미국의 흑인 플러스 이 급진 사회주의 새끼들, 이 새끼들은 똑같아요. 그런 새끼들 딱 끌고 모아가지고요, 정말 저 태평양 앞바다 다 같이 추장시켜버리면 세계가 조용해질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저는 군부대 투입하고 바로 헬기 띄우고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촛불 드러날 때 그냥 촛불에 대항할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저 새끼들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새끼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도 주변에서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모습들.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좌파들은 어떻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폭력적이고 참 흑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참 착한 애예요. 순전한 양인데 이거 한 무리로 묶어놓으면 그냥 날뛰고 철뛰고 방치 들고 똑갱이 들고 다 때려 부수고 앞에 차 세워놓고 물건 실고 그런 거 총사나 총알 사 안 죽여버립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새끼들 총사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국제 질서가 잡혀가는 거지. 얼마만큼 지금 한인들 피해 엄청납니다. 이거는요. 왜 그런 사람 죽었으면 죽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이 거기에 대한 잘못했습니다. 그럼 경찰을 기소시키고 법적으로 올리고 또 죽은 자에 대한 국가가 보상 책임해주고 그게 정당한 절차입니다. 근데 이걸 틈타가지고 트럼프 죽이겠더니 트럼프가 아주 백악관 앞에 포위하고 거기서 그냥 약탈하고 불지르고 교회 불지르고 차 불태우고 거기서 국내 좌파들 때 예전에 폭력적 시위를 갔지만 그 정도까지만 불지르 이런 건 안 하죠. 약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흑인들, 주로 이제 흑인들 위주입니다. 일 안 하고 불평불만만 있고 국가로부터 돈만 뜯어내고 삥땅 뜯으려고.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이 좌파 쓰레기들이나. 참 어떻게 좌파들 때가 있을 건지 참 저는 미국에 갈 때만 느낀 겁니다. 와, 저것들 유모차 몰고 이런 것들 와가지고 흑인들 이라고 다니고 보면요, 트럼프 어떤 이러면 참 내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전에 가가지고 참 저것들 하면서 내가 손가락질 하고 그러다가 했는데요. 툭하면 모이가지고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가 떠들고 참 미국이라는 사회 자유가 이래 되다 보니까. 근데 이 평화로운 시위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운 시위.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이게 민주주의인데요. 왜 불을 지르고 이래.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되면 발표 명령 내리라 합니다. 저런 것들요. 저런 거 쏴 죽여버려야죠. 저 폭도인데요. 저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너무 가격했습니까? 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인 공포탄 하나 쏴가지고 난리 보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거 절대적으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미국 폭도들, 저런 폭도들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JBC 뉴스가 오래간만에 이제 어제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에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고, 방송 끝나면 또 뭐가 문제 있는지 또 한번 다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고 안 되면 또 뭐 JBC 다로 가고, 다로 갔다가 뉴스로 갔다가 뭐 세상 뭐 다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 바뀌고 뉴스로 한다 바뀌겠습니까? 약간 뭐 구독자 수의 차이겠지만요. 그러나 원칙과 거기에 대한 변함없이 앞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김종인에게 감사장 빨리 만들어가지고 감사패 돌리는 SNS 운동을 하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우파를 파괴시킨 그 공로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몽둥이 때리 패는 저 자유 우파 일동해가지고 주면 아주 멋진 상장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